자, 이번에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즉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즉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10%였는데 자,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20%로 10%가 늘어났고 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기본세율 플러스 20%였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기본세율 플러스 30%, 즉 10%가 인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21년 5월 31일까지 매각하면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의 10%,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는 기본세율의 플러스 20%인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바로 기본세율 플러스 20%,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기본세율 플러스 30% 해서 10%씩 양도세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년 5월 31일 날 매각하냐 또는 2021년 6월 1일에 매각하냐 그 하루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얼마냐? 바로 4,975만 원이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주택인 경우에 먼저 살펴보면 자, 2주택인 경우에 양도차익이 5억 원이면 자, 2021년 5월 31일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50%, 자, 기본세율 40%에 10% 추가세율 더한 5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산출세액은 22만 335만 원인데 2021년 6월 1일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기본세율 40%에 플러스 20% 추가세율에서 60%의 세율이 적용이 돼서 2억 7,310만 원의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단 하루 차이로 4,975만 원의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3주택인 경우, 자, 3주택인 경우에는 40%의 기본세율에서 20%의 추가세율인 60%를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1년 5월 31일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2억 7,310만 원의 양도세가 과세가 되지만 2021년 6월 1일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기본세율 40%에 중과세율 30%를 더한 70%의 세율이 적용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3억 2,285만 원이 되고 단 하루 차이로 인해서 4,97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원래 1주택,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례와 같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즉 1년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자, 그랬을 때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즉 기본세율의 20%를 플러스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냐? 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자, 그런 경우
그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2018년 9월 13일 이후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또는 그 외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경우죠. 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 바로 2018년 9월 13일 이전, 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을 합니다. 자, 이렇게 1세대 1주택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남편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부인에게 증여를 합니다. 자, 부인에게 증여를 한 후 이 분양권이 완공이 돼서 부인이 장기 일반 8년짜리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물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에 충족이 된다. 자,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적용이 되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을 취득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과가 되는데, 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바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받아서 부인이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을 했더라도 배우자 남편이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를 한 남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편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고, 자, 그 시점에 1세대 그 시점에 바로 이런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가 됐다. 자, 그랬을 때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양권을 2021년 3월 2일에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하냐? 자, 바로 A씨는 바로 이 4개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송파구, 성남, 유성구, 구례. 자, 전라남도 구례군이죠. 자, 이렇게 4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 송파구 1주택, 서울시 송파구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 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서울 송파구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냐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은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주택이 뭐냐면 서울 송파구 주택과 경기도 성남 주택은 수도권 주택이기 때문에 바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은 바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바로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냐? 2021년 3월 2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유성구에 있는 1분양권도 바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 경기, 대전 유성구의 1분양권 취득까지 지금까지 현재 3개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서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주택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주택인데 기준시가가 2억 원이죠. 자, 이러한 주택은 주택 중과세율 적용하는 주택수를 판정함으로 함에 있어서 제외를 하는데 중과 적용 주택수를 판단할 때 중과세율 적용되는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적용되지 않는 주택수, 적용 배제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은 어떠한 주택이냐? 바로 수도권, 광역시 이외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 바로 전라남도 구례군 주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지는 주택수는 바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시군구 중에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수도권 광역시 이외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은 바로 중과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라남도 구례군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으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초과주택, 즉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바로 2억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과적용 주택수를 판정할 때 제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냐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의 20%냐 기본세율의 30%냐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의 20%를 적용하는 거고 2021년 6월 1일에 양도한다 기본세율의 3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정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 자,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서울 전 지역, 경기도 뭐 거의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천시도 거의 전 지역, 부산 전 지역, 대구, 광주시, 즉 광주 광역시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 전 지역, 우리나라 전 지역, 즉 제주도와 강원도를 빼고 전 지역이 다 조정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1세대 2주택이 매각을 하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5월 31일까지 매각한다.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기본세율의 10%, 1세대 3주택 이상이다. 기본세율의 20%를 중과가 되는데 만약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한다.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의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의 30%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전국에 걸쳐서 다 있기 때문에 결국 강원도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자, 일부 읍면 지역을 빼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국토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인자는 자, 이러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각할 때는 바로 중과세율, 즉 기본세율의 20% 또는 3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세율을 인상을 하는데 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잡기 어렵죠. 집값 못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자, 바로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이 있습니다. 자, 대선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이런 양도세 규정들은 모조리 다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바로 2017년 파리 대책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매각을 할 건지 또는 2021년 6월 1일에 매각을 할 건지, 자, 그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자, 바로 대선이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래도 주택을 이렇게 사고팔고 하고 있는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라든지 또는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든지, 자, 이러한 사업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사고파고 하는 업종을 하는 분들은 지금 매우 힘들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세금 규제로 인해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매우 암울한 상태라고 지금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짙은 어둠도 희미한 빛으로부터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짙은 어둠이 조금씩 희미한 빛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그 희미한 빛은 바로 올해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지금 여론조사로서 우위에 있고, 자, 내년 4월에 치러질 대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반드시 뭐 민주당에 유리하다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서울시장과 내년 대선이 어떻게 변동될 수 있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뀔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그런 희미한 빛이 보입니다. 자, 그런 희미한 빛으로 인해서 이제 짙은 어둠으로 인한 이러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각종 세금 중과 규정들이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가 되고 과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많이 바뀌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